안녕하세요. 이경태 기자님 연결돼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국무회의 그리고 수보회의 또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니까 기자분들이 뭐 그 어떤 기사 내용이나 콘텐츠를 정리하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공을 많이 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워낙에 일을 많이 하시고 또 다방면으로 네네. 또 조예가 깊으시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하나하나 던지는 것들이 또 기자들이 소화할 때, 예.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야 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재명 대통령과 경기도 그리고 민주당에서 같이 근무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전혀 상상도 못한 그런 문제 제기와 의견을 내실 때가 많아서 조금 당혹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아마 기자분들도 예상 외에 그러한 어떤 발언들이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어제 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설탕세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요 부분이 어제 그 원래 일정이 없는 순간에도 이 설탕 부담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두로 던지셔서 네. 굉장히 놀랐는데, 그 오후에 김용봉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할 때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행이다. 나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나한테 제안이 들어왔었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참 참모들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이 안테나가 네. 어디까지 뻗쳐져 있는지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아주 대통령실에서 취재하시는 기자분들이 요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제 트럼프 관세 인상 언급 배경을 100% 입법 지원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일각에 얘기됐던 쿠팡이나 온풀법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취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이 볼 때 관세 관련 문제였다면 주한미 대사 대리가 가기 부총리에게 서한을 보낼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특히 이제 보도 경위가 좀 짚히는 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쿠팡 등이 좀 언론 플레이를 한 거 아니냐. 부풀려서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미국 정부의 힘을 발휘하고 있어. 뭐 이런 거를 좀 어필하려고 이제 언플을 했다라는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그동안 이제 실무 단계에서 약간 좌절감 뭐 이런 걸 미국에서 표현을 한 바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만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중요한 라인이 또 그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러팅 상무장관 요 라인이니까요.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할 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국회 재정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이미자 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좀 두드러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해당 관련 상임위이기 때문에 네. 이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원래 정부가 2월 중에 입법 처리하는 게 목표였다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기 전에 이미 구윤철 부총리가 이미자 위원장하고 만나려고 했었다. 네네. 그런 스케줄을 잡아놨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뭐 이미자 위원장이라든가 국민의힘은 지금 비준이 먼저다라고 하지만 네. 국익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유연적인 우리가 저쪽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좀 무도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준이라는 고정 속에 족쇄를 굳이 우리 스스로 채울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미국 측이 제안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라는 건 뭘까요? 그러게 이제 그 부분이 좀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김용범 실장한테 그런 부분을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투자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서 한미 간 오고 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비밀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알래스카는 아니라고 하강을 했어요. 이 사업이 사실 간세 협상 당시에도 여러 차례 조명되면서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불투명하다. 투자금 회수도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준 겁니다.
그래서 얼토당토 않는 프로젝트에 한국이 끌려갈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춰야 한다라는 걸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일각에서는 일본과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엄청난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이것이 혹시라도 지금 트럼프의 측근들에 의해서 뭔가 그들의 사업과 연관된 그러한 어떤 사적 이득을 취하는데 이용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장치를 참 많이 마련한 게 일본에 비해서 네. 그런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MOU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상업적 합리성 이게 제일 전제 조건이고요. 그리고 외환 시장이 불안하면은 연간 200억 달러 투자 조성도 투자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그렇게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간에 이제 투자 공사를 만들어서 심의를 거치기로 했죠. 김 실장이 특히나 어제도 환율이 높아지면 관세 높인다고 아무리 뭐 저기서 압박하더라도 만사 제쳐놓고 투자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또 이 미국이 저런 불만을 표하고 있는 만큼 법 처리 전이라도 제안받은 프로젝트를 좀 애비 검토하는 방안 이런 건 한번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면 대통령이 누차 강조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또 한두 달 정도 좀 연기를 하면서 말미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X에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기 때문에 5월 9일까지 계약한 거는 한번 논의해보겠다, 유예해주도록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한 행정 조치를 좀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런 걸 좀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이제 10.12 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가 토호절에 묶인 상황인데 새롭게 토호제로 묶여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중과 대상임을 알고 대처하는 게 좀 느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미를 주겠다. 그 행정적 불편을 해소해 주겠다. 이런 일환으로 좀 검토 중이고 가장 대전제는 어쨌든 이 다주택자 양도 중과 유예는 끝난다. 올해. 요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자신의 임기 동안 어떤 다주택자, 고가 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정책을 어떻게 지금 진행할 건가, 어떤 로드맵을 지금 또 의견을 수렴 그런 어떤 투자가들이나 국민들이 방향성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을 지금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이제 X, 그러니까 100만 명이 보고 있는 이 X에 올리는 이유도 국민의 의견을 좀 경청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여러 가지 토론이 좀 벌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대통령이 보여준 국정 운영 비전들 이런 데에 대해서 좀 토론이 벌어지고 심도 깊은 어떤 분석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건데 사실 너무 많은 이슈가 갑자기 그 뒤에도 많이 터져 버렸어요. 네. 뭐 합당 이슈라든가 뭐 이해찬 이해찬 총리님께서 갑자기 별세하신다든가 뭐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제인상 협박까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뉴스로 지나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사실 근데 대통령께서는 좀 답답하신 부분이 있죠.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다 얘기를 해야 되고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는데 이런 토론들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갈급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짚어주고 그리고 얘기하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증권거래소 개혁도 주문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취지입니까? 네, 코스피 5천의 모멘텀을 더 이어갈 수 있도록 한국 자본시장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시장으로 재설계하자라는 얘기를 좀 주문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은 예고된 상황이잖아요. 이 뒤를 잇는 어떤 개혁안도 한번 준비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거론되진 않았는데 일단 코스닥은 언급됐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회사라고 말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게 제때제때 정리돼야 이제 새로운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야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2의 창업붐 그러니까 예전에 그 벤처기업 벤처붐과 같은 그 창업붐이 더 탄력을 받겠다 이런 분석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이제 물 들어올 때 코스피 5천, 그다음에 코스닥 1000시대에 맞게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입니다. 아, 어제 재밌는 뉴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설탕세였는데 이게 확정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뭐 대통령이 의견 수렴인데 마치 확정된 것처럼 프레임을 잡는 여론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일침을 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어제 X를 마지막으로 올리신 게 한 3개 정도 업무 시간 지나고 나서 한 3건을 더 올리셨는데 그중에 이 설탕세를 도입하는 것처럼 보도한 기사에 대해서 좀 정정해달라라는 요구를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이제 의견을 물은 거다. 의견을 물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오독하지 말아달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설탕세는 2016년에 WHO에서 권고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이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점점 도입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업계의 저항, 뭐 국민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2021년에 법안이 발의됐다가 자초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언급한 이후에 관련 토론회도 열리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사회적으로 논의해보자는 하두로 던지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정책실하고 사회수석실 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번에 대한 좀 진지한 토의, 논의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건강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설탕을 맞습니다.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지 않냐 이런 화두를 던진 것인데 마치 대통령이 증세의 하나로 설탕까지 세금을 매기는 양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그 이경식 기자님 정말 너무 설명이 좋은데요. 대통령 일정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 오늘 공개된 일정은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회의가 오후에 있습니다. 국민 체감 정책을 주제로 각 수석실에서 준비한 내용들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속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계신 게 체감입니다. 체감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 정책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친근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 좀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에서 고생 많으신데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경식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